자, 315페이지. 회사로 청산인의 업무를 보겠습니다. 회사 내 청산인이 할 거는 등기 과정에서는 이게 다예요. 이 말씀드린 이게 다인데 플러스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법원의 청산 신고 및 회사 재산조사 보고 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법에 보면 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자신이 청산인으로 취임했다는 내용을 신고해야 된다. 법원에. 이건 등기소에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산인 취임한 날부터 2주간 내에 다음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그 다음에 청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산이 됐다. 그래서 원래는 청산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순진무구한 상태로 취임을 한다고 본 거예요. 취임을 한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내가 청산이 됐습니다라고 법원에 한번 신고하고, 두 번째 밑에 보면은 회사 재산보고 조사보고 의무, 청산인을 취임하고 지체 없이 해산 상태에서의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정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재산 상태를 조사해서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총해서 한번 제출해서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또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두 번째 신고는 아까는 난 됐습니다 해서 된 날로부터 2주 내에, 뒤에는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한 번은 신고를 해라. 이거죠. 해산시의 그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해산시 대차대조표 필요하냐 없냐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있다. 이거 신고 때문에. 근데 이걸 어디다 한다고요? 등기소에 제출한 게 아니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위 사항을 해태한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다. 근데 이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등기관이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를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등기 혜택의 과태료하고 달라요. 그러면 누가, 법무부 장관님이 참 바쁘시겠죠. 거기까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진행한 거는 저도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안 하고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갖다 내면 되는데, 실제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산 종결할 때 이걸 했는지 여부도 보지 않습니다. 예. 알아서, 그다음부터는. 예. 자, 그 다음에 청산사무.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고 의무와 청산사무를 나눠놨죠? 청산사무가 등기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청산 종결할 때. 그래서 상법에 대해서 535조 회사 채권자의 최고, 청산에 취임한 날로부터 2달 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해야 될 뜻을 2회 이상의 공고로서 최고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 채권 신고 기간은 2달씩 줘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을 공고를 하는데 첫날 공고하고 두 번째 날 공고해서 두 번째 날로부터 2달 동안은 아무 짓도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정리 및 채무변제, 이겁니다. 재산정리는 이게 신고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정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즉시 불문할 수 있는 현금 형태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매출채권이 있는데요. 안 돼요. 이 매출채권 털어내지 않고서는 그걸 어떻게 넘겨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 회사가 주체로서 더 이상 추궁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회수를 하든 포기를 하든 뭔가를 해갖고 정리를 다 하고서 주주한테는 자녀재산만 넘기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미리 이때 당시에 주주한테 미리 다 그 채권자금 통지를 해서 정리를 하든가, 그리고 그만큼의 대가를 집어넣어 놓든가 회사에다. 자, 채무변제. 위 채권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신고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를 합니다. 주의사항은 회사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남은 자산이 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변제 완료 후에 부족한 경우는 자발 청산이 불가능하고 파산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재산 분배는 이 상법에 보면은 자녀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주주에게 분배를 한다. 그러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주식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10,000원이 남았는데 주식수가 10,000주예요. 주주는 2명이에요. 한 명은 6,000주, 한 명은 4,000주. 그러면 1주당 1원씩 해가지고 한 명은 6,000원, 한 명은 4,000원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자녀재산 분배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종류주식의 규정이 적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종류주식에서 우선권을 먼저 해서 자녀재산에 대해서 먼저 가져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하고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1억이 남았는데 보니까 걔한테 줘야 될 금액이 먼저 챙겨줄 것이 9천만 원이었다. 9천만 원 먼저 줘요. 나머지 1,000만 원 갖고 이제
평등하게 쪼갭니다. 실제로 다 주고 나면 안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회계사님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요. 뭐냐, 저는 그러니까 주주가 한 30명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회사가 정리됐을 때 자녀재산이 실제로 돈 받았던 것만큼 주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죠. 지지부진해서 끝났는데 어쨌든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주주가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대주주가 나는 안 가져갈게, 이렇게 된 거죠. 그거를 여기에 녹여낼 수 있냐? 좀 애매해요. 애매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그냥 청산은 잘 하시고, 그래서 주주한테 분배했다고 하시고 회계사님이 알아서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설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에 보면 처음에 설립할 때도 주주당 발행가액을 달리할 수 있느냐, 있다.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서가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게 예가 없단 말이에요. 예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요구하게 되면 전원이 합의한 합의서에 인감 찍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받아? 30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참 등기로서는 막막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자녀재산을 이렇게 비율대로 뿌려주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청산의 종결. 청산 사무가 종결할 때 청산이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총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는다. 전항의 승인일 때 회사는 청산에 대해서 책임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있습니다.